안녕하세요. 왕초보도 덤비는 플랜트 배관 설계자자 우쿨사나입니다. 지난 시간은 투플레인 배관을 작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작도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의 강의 주제인 투플레인 배관의 각도와 길이를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투플레인 배관이죠. 투플레인 배관의 그 아이소 작도하는 전제 조건에서는 첫 번째가 라인의 상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네. 라인의 상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좀 적을까요? 투 플레인, 그죠? 지난번에 그 강의 교재는 있지만도 아이소 작도, 그죠? 작도의 전제 조건, 제가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타블렛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글씨를 좀 날리네요. 첫 번째는 라인의 상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하 방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구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경사진 라인이긴 한데요. 경사진 라인인데 어떤 거? 수평. 그죠? 수평으로 경사진 라인이 작도가 가능해요. 그죠? 작도가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경사진 라인인데 수직, 그죠? 수직으로의 작도가 가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을 작도가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고난이도의 아이소 작도 가능한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투 플레인을 작도하는데 이제 좀 기본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놈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자, 이 조건을 기준으로 지난번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죠?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를, 그죠? 길이를 계산한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각도, 그죠? 각도. 여기 뭐 빠졌습니까? 삼각형이 빠졌죠? 삼각형인지 이 삼각형이 아니네, 그죠? 저 삼각형이 아니고, 어떤 삼각형? 자, 예쁘게 좀 지어볼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직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수직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각도를 또는 계산하는 그 식을 배웠습니다. 지난 강의가 41강입니까? 41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와 각도를 구하는 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투 플레인이죠, 그죠? 투 플레인 라인의 길이 또 각도를 구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즉 식으로 살펴보고 마쳤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번의 강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 투플레인 배관의 각도와 길이 계산인데, 책은 지난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105쪽에서 108쪽 똑같고요. 그 다음에 158쪽에서 159쪽 책을 보시면은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 이 삼각함수를 이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삼각함수가 있는데, 자, 이 삼각함수를 보시면은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보시면은 삼각함수 중에 지난번에 했던 삼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각비. 이 삼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삼각비를 기준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밑에 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또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예를 한번 들어가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삼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가게 그 크기가 변하면요. 가게 크기가 변하면 이게 한 번씩 좀 선택이 좀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네. 가게 크기가 변하면은 무엇이 된다? 네. 가게 크기가 변하면은 삼각비의 값도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삼각비의 값도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가게, 참 이게 좀, 자, 가게 크기가 변하면 삼각비의 값도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삼각비의 값도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산인데, 자, 우리가 이 지금 보면은 삼각비의 같은 경우는, 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 우리가 각도를 구할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길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길이를 구할 일이 있는데 그 길이를 구하는 것은 밑에 159쪽에 보시면은 피타고라스 정리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식이 나와 있는데, 자, 각도를 먼저 한번 158쪽을 참고해서 구하는데요.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저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사인 그 A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인 A인데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볼 것이 뭐냐? 핵심적으로 볼 것이 이겁니다. 탄젠트 값을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탄젠트가 핵심이냐? 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 즉 뭐 X축, Y축은 수평으로 봤을 때 X축, Y축은 먼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대변, 이 길이가 구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 B값이죠. 그죠? B값을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뭐 동서방향, 남북방향,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치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이 있을 때 이 A와 C 사이의 거리,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거리는 얼마인가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가로와 세로 사이, 즉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으로 벌어진 이 각도를 구하는 게 우리가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길이와 이 각도를 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탄젠트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 탄젠트 값을 구할 때 이제 여기 보면 탄젠트 A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탄젠트는 뭡니까? C분의 A죠. 그죠? C분의 A죠. 우리가 필기체로 T를 쓸 때 탄젠트를 이렇게 녀석도 올리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C부터 해가지고 A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가 분모가 되고 위에가 A쪽이 분자가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계산하기 위해서 값을 한번 줘볼게요. 자, 우리 이 A 값을 10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B 값을 이 A의 2배인 200이라고 합시다. 네. 200 합시다. 그 다음에 이 C 값은 모르죠. 모르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일단은 170, 뭐, 3 정도로 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B 값은, 이게 뭡니까? 제가 값을 줬지만 계산상으로 가능하죠. 그죠? 나중에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값을 미리 줬는데, 정확하기 때문에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각도는 이 A 각도가 필요하다면 이 A 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탄젠트 예, 예를 들어서 세타를 A도로 할까요? 책도로 A도는 무엇분의 무엇? C분의 A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C분의 A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 173분의 1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173분의 1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173분의 100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것이 지금 각도를 우리가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탄젠트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그죠 넘게 되겠죠. 그죠? 예. 다른 변으로 넘게 되죠. 그죠? 그 넘기게 되면은 자, 결과적으로 뭐가 남냐면은 세타도가 A도가 남죠. A도는 무엇이 됩니까? 결과적으로 아크 탄젠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크 탄젠트 그죠? 아크 탄젠트가 되거든요. 아크 탄젠트의 100 나누기 173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A 각도가 나온다 말입니다. A 각도가 나온다. A 각도가 몇 도입니까? 계산을 하면은 30도가 나옵니다. 30이 나옵니다.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벌어진 각도는 30도다 이 말입니다. 30도다 이 말입니다. 계산기를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식은 알고 계산 방식은 다 알아요. 근데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온다? 값이 완전 다르게 나와가지고 각도도 안 구해지고 길이도 안 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잘못해서 그런데, 우리 계산기에 보면은 아크 탄젠트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가로였잖아요. 꼭 가로 그 버튼을 넣어야 됩니다. 넣고 100 나누기 173하고 가로 닫기 하면은 30이 나오는데, 그냥 아크 탄젠트 누르고 그냥 100 나누기 173 하면은 엉뚱한 값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계산 결과가 안 나오겠죠. 예. 이게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도를 구했단 말입니다. A를 구하면은 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합은 180도이지 않습니까? 180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C 쪽의 각도는 몇 도일까요? C 쪽의 각도는 맞죠? 그죠? 60도입니까? 그죠? 예. 왜 60도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각 부분이 90도를 잡아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0도 잡아먹기 때문에 120도, 180도 빼기 120을 하면은 몇이 남습니까? 60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60도입니다. 계산 안 해도 되죠. 그죠? 따로 삼각함수 방식으로 계산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도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각도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수평이든 수직이든 이렇게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배관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쪼로로록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은 159쪽에 보시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예,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직각 두 변의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뭐다? 빗변, 예, 빗변, 예, 이 말입니다. 빗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게 핵심입니다. 빗변의 길이, 예, 제곱과 같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요놈과 요놈의 A와 B 이 부분에 여기에 제곱의, 예, 제곱의 합은 C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예, A와 B를 더하면은 제곱으로 더하면은 무엇이 된다? C의 제곱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기본인데, 이 공식에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무엇이다? C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C를 맨 먼저 내놨거든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뭐 계산을 몰라도 되는 것보다도 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대부분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알지만 대각선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뒷변의 길이는 무조건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그래서 C 값을 구하려면 이 제곱이 차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루트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식이 핵심이죠. 이 식이 핵심입니다. 자, 이 식이 핵심인데, 자, 여기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다. 지금 같은 그림 형상 자체는 딱 봐도 45도 형상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가 100이란 말이죠. 그럼 B도 100입니다. 45도 뭐 봤을 때 100입니다. 자, 그럼 A와 B가 100일 때 C 값은 얼마인가? 이 말, 지금 이걸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주 구하는 게 45도 길이 아닙니까? 그죠? 45도의 제일 긴 그 대변의 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C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자, 루트 100의 제곱 보태기 100의 제곱, 그죠? 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상으로 141, 그죠? 141.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1414가 나오잖아요. 자, 141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가지고, 식은 잘 구했는데,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가지고, 141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자, 계산기의 루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가로 버튼을 누르라면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100제곱 누르고 더하기 또 100제곱 누르고 더하기 가로 닫기 하면은 141이 나옵니다. 141점 그죠? 나옵니다. 그죠? 1.414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 141.4 뭐 이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나왔다? 제일 긴 거리에 이 우리가 뭡니까? 꺾인 경사진 배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도와 길이를 구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책의 158쪽에 나와 있는 거죠. 책의 158쪽 이쪽에 보면은 105쪽에 나와 있죠. 투플레인 배관 유행일의 투플레인 배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 작도법은 다음 시간 할 것인데 지금은 길이와 각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구해보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는데 자, 한번 이제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플랜상에서 봤을 때, 지금 45도로 좀 적치가 있잖아요. 45도로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지금 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북 방향입니다. 그죠? 남북 방향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한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은 동서 방향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100이겠죠. 45도니까. 자, 100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각 거리, 대변의 거리, 이 빗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지금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게 C, 그죠? 이게 얼마이냐, 이 말입니다. 이 거리는 얼마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C는 루트, 해가지고, 가로 열고, 계산 방식으로 제가 식을 적습니다. 100제곱 더하기 100제곱을 하면은, 얼마가 나온다? 141.4가 나오죠, 그죠? 네. 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무엇이냐? 자, 이 C값이 있지 않습니까? C값인데, 이 C값은, 수평의 그 경사진, 그죠? 경사진 그 거리입니다, 그죠? 거리. 제일 긴 거리죠. 거리지. 이 투 플레인 배관의 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거리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지금 등각두상도를 보시면은, 위에 걸 보시면은, 자, 남북 방향 이거 있죠? 남북 방향의 거리가 100이고, 또 동서 방향이 100일 때, 이 수평의 그 경사진 거리, 예. 이 거리가 141이다, 이 말입니다. 이 거리가 141. 예. 이 거리가 141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은 경사져 가지고 있는데, 투플랭 때문에 수직으로도 지금 경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는 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죠, 그죠? 맞죠? 조금 더 눈에 띄게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눈에 띄게 색칠을 하는데 조금 굵기를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맞죠? 이걸 구할 거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거리가 지금 이제 수직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수직의 거리가 되고 또 위가 있지 않습니까? 경사진 부분, 위 아래 있지 않습니까? 경사진 부분이 이 값을 알아야만이 결과적으로 또 예를 들면 이거를 2라고 할까요? 이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값을. 그러면은 여기가 C니까 결국 조금 색깔을 제가 바꿔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141이 C 값이기 때문에 요 D 값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mm 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할까요? 경사지가 올라갔다 생각할까요? 100mm 올라갔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값은 얼마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결과적으로 이제 루트 가로 열고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다시 풀면은 결국은 C는 14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보태기 그 다음에 100, 그죠? 100이 되죠? 100의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141의 제곱 더하기 100제곱을 세워가지고 루트를 세우면은 우리가 계산해보면은 얼마나 나옵니까? 172.8이나 173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결과적으로 173 정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173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결국은 투플레인 배관, 예, 수평으로도 경사지고 수직으로도 경사진 배관의 길이를, 예,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값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인데, 이렇게 하면 계산 방식이 좀 너무 복잡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는 방식이 맞는데, 이것을 한 번에 푸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지난번에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왜 이렇지? 이 값은 무엇이 됩니까? 자, 루트를 하나 딱 세워놓고요. 가로를 여는데, 자, 이것은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 말입니다. 자, 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이 C값 있죠. 그죠? 예, C값이 아닌 E값이죠. C값이 아닌 E값. 네. E값이, D값. 자꾸 헷갈리는데, D값이 뭐냐면은 이 높이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가로가 A다. A고 세로가 B다. 예, 그러면 높이죠, 높이가 D잖아요. 그죠? 가로와 세로의 높이의 제곱을, 예? 제곱을 합산하면 이 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가로, 무슨 말이냐면은, 남북 방향이죠, 그죠? 가로 제곱, 보태기, 세로 제곱, 보태기, 그 다음에 높이죠, 그죠? 높이의 제곱을 딱 가로 닫기 해가지고 루트를 세우면은 무엇이 나온다? 예, 이 값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72.8 이렇게 정도 나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말입니다. 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설명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한 방에 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값은 무엇이다? 가로, 그죠? 가로의 제곱과 세로의 제곱과 높이를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평의 뭡니까? 가로와 세로 그 높이, 거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배관의 그 뭡니까? 위로 그 높이 있잖아요. 엘리베이션 차이 값을 알면은 이 값은 바로 구해진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A는 100이고 B는 이게 뭡니까? 100이고 높이, 그죠? 이 엘리베이션이 예를 들어서 이 엘리베이션이 뭐 예를 들면 여기 이 L이, 예, 뭐 100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 L이 얼마다? 예, 100안이 밑으로 떨어졌죠. 그럼 900이 되겠죠. 그죠? 왜? 100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죠? 100이라고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무엇은, D는 100이 된다 말입니다. D는. 100의 엘리베이션 차이 나는 것은 A와 B와 D의 제곱을 구하면은 무엇이 나온다? 우리가 알고 싶은 투플레인 라인의 경사진 그 배관의 최단 거리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용접 포인트에서 이 용접 포인트까지의 이 사이의 배관의 그 단관을,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L9 값은 어차피 뭡니까?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대단히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